학습 목표입니다. 레이아웃과 그리드 시스템의 용어를 이해하고 구체적 역할과 목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터치 제스처를 주된 조작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춰진 레이아웃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UI 디자인 프로세스와 구체적인 문서의 형태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레이아웃과 그리드 시스템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의 배치, 배열을 뜻하는 레이아웃은 주로 한 화면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책, 신문, 광고 등의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자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레이아웃이 주요한 관심사와 매체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내용을 어디에 어떠한 식으로 보이게 만드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입니다. 정의가 잘 된 예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레이아웃은 각 디자인 요소를 전체 미적 계획에 맞춰 한정된 공간에 적절히 배열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형태와 공간의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레이아웃의 주된 목적은 독자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텍스트와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물이 인쇄물이건 전자매체이건 간에 훌륭한 레이아웃은 독자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잡한 정보들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앞서 학습을 했던 타이포그래피와 동일하게 대상, 매체, 콘텐츠, 목표와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대상의 지적 수준, 매체의 특성,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목적에 따라서 콘텐츠를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레이아웃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점은 콘텐츠입니다. 레이아웃에 있어서 절대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서건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이아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레이아웃은 이처럼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매체라는 정해진 공간과 방법 안에 의도를 가지고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컨텐츠가 많아지고 페이지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레이아웃 하나만으로 많은 양을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겠죠. 즉,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내용이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작업에 있어서 질서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리드가 좋은 선택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드 시스템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드라는 개념,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드를 통해서 디자인 작업에서 일관성과 질서, 이런 개념을 더해줄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의가 잘 된 예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드란 주어진 공간의 디자인 요소들을 가장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 결정 과정을 쉽게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무언가를 배치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그어져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기준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점을 참조로 뭔가를 작업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도 그걸 가이드로 참조를 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일관적인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드는 디자인에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공간 비례나 치수면 이런 부분들에서 구성 요소 배치의 정확도를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드의 종류입니다. 그리드는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도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리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인쇄 매체에서도 소형 책자, 일반 책자, 잡지, 포스터 등등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한 그리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중요한 점, 어떠한 그리드를 적용하건 간에 디자이너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과 질서라는 요소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적합한 그리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거를 범주를 크게 만약에 나눈다라고 하면 인쇄 매체에 대한 그리드와 디지털 매체에 대한 그리드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과 그리드 시스템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시스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선이자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은 실제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작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건 보여지겠지만 최종 결과물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드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그리드를 바탕으로 매체의 페이지 혹은 면에 대한 디자인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은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리드와 레이아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리드 시스템은 구체적인 디자인 이전에 공간에 대한 계획 혹은 기획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레이아웃 작업은 구체적인 배치 작업입니다. 대신에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면은 전체의 그 내용에 다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만 적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앱과 터치 제스처에 맞는 레이아웃을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터치 제스처와 앱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터치 제스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제스처란 즉 손가락을 사용해서 특정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의도한 결과를 얻어내는 조작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터치 제스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주요 조작 수단입니다. 그리고 데스크톱에서 여러분들께서 키보드랑 마우스를 통해서 조작하는 것처럼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알겠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재밌는 점은 이러한 점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획이 되고 전체적으로 쓰여진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화면에 어떤 식으로 조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작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내가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진은 과연 어떻게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그 사진을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에 화면이 보여지지만 실제로 거기에 사진만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터치 제스처, 즉 한 번 화면을 톡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이 나오겠죠. 만약에 옆으로 스와이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미지, 다음 사진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핀치 인아웃을 하게 되면 줌인 줌아웃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다 일일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점, 그렇게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레이아웃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바일의 조작 방식이 터치 제스처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레이아웃으로 모바일의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손가락 터치에 적합한 크기의 버튼과 스위치,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로 컴포넌트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글자의 사이즈 또한 그에 맞춰서 정해지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러한 레이아웃 그리고 이러한 높이값, 이러한 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스크탑이 많이 이제 쓰여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낯선 사실 레이아웃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니까 익숙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터치 제스처라는 부분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화면에 이만큼이 실제로 하나의 버튼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웹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데는 사실 터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런 부분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다 터치 영역으로 정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된다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운영체제별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각 운영체제별로 이러한 최소 영역에 대한 값을 표준값처럼 규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단위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작업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터치 영역에 대한 지정, 아이폰에서는 44 포인트라는 거를 터치하는 데 있어서 안전 영역으로 규정을 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콘이 있고 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정도의 사이즈를 유지를 하면 사용자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터치를 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그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 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가게 되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8 픽셀 사이즈의 이미지 사이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포인트라는 단위는 아이폰 고유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48 DP라는 이 단위를 표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재밌게도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규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7에서 10mm의 공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고 이 수치들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에요. 이런 수치들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디자인 작업할 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 디자인에 있어서 터치 최소 사이즈가 적용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디자인 가이드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터치 영역의 권장 사이즈를 따라야 하기는 하겠지만 디자인을 할 경우에 사실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되겠죠. 48 지금 아래에 이제 보시게 되는 이미지는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에서 나온 그런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숫자가 보이죠? 48이라는 거. 단위는 DP입니다. 여기 보시면 DP라는 단위가 쓰인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터치 타겟 온 보스. 그래서 48 DP 쓰여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렇게 아이콘은 적게 들어가지만 터치 영역을 이렇게 잡아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에 거를 설명 계속 드리면 디자인 시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영역에 여유 공간을 둠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권장드리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타 업체의 디자인 사례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리서치를 미리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 이미지는 내가 이 정도 사이즈가 적합한 것 같아. 너무 크면 보기 흉해. 뭐 옳아요. 근데 주변의 영역을 이렇게 48 DP라는 기준으로 해서 비워두면은 터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의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은 이 글자만 텍스트만 이루어진 것도 실제로 터치하는 영역은 이 정도의 값을 줘야 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운영체제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은 터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의 기본 레이아웃입니다. 모바일 앱의 기본 레이아웃 구성, 최소 구성, 그리드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은 디지털 매체이기 때문에 동일 디바이스 내에서 보여지는 레이아웃이 계속 변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뭐 리스트로 보여지고 어느 순간에는 다른 앱을 또 쓰기도 하고 채팅을 하기도 하고 컨텐츠를 보기도 하고 카메라를 찍기도 하고 그리고 가로 세로 변환도 이루어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모바일 앱의 그리드로서의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단위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로 컬럼, 즉 행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바일 앱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실제로 그려져 있는 그리드가 명확하게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화면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니즈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리드의 개념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의 가로 컬럼, 즉 행이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이폰 말씀드린 것처럼 44 포인트, 안드로이드는 48 DP 높이의 컬럼을 시작 단위로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점, 높이는 높아질 수 있지만 줄어들게 될 경우에 터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점을 요 단위로 두고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아래쪽에 이미지를 두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 기본적으로 44 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증 가지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왜 이 높이가 있을까? 왜 이 높이로 정해져 있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인 거죠.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높이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동일한 레이아웃이지만은 자,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이콘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목적에서도 일반 앱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화면 구성 그리드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양측 운영체제 모두 적용이 되는 기본 그리드의 개념입니다. 물론 화면이 굉장히 다양해지겠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앱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위쪽에 스테터스 바 있고 뭐 내비게이션 바, 액션 바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최소 단위와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요.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높이 값들이 다 48, 안드로이드의 모습입니다. 48dp로 자 정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맨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위치 정보와 최고 중요 정보가 표현이 되는 곳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바고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바라는 명칭으로 이제 쓰여지죠. 예전에는 액션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맨 하단에는 도구, 기능, 내비게이션이 있는 그러한 바가 별도로 붙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에 있어서 이 최상단과 최하단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약속이 된 그런 장소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운영체제별로 최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항상 이 위아래 부분이 제일 주목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컨텐츠는 이 중앙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추가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이 좌우의 영역입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요만큼의 공간이 띄어져 있어요. 자, 저 공간은 실제로는 안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쪽에 어떤 컨텐츠를 배치하거나 버튼 같은 거를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터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요거는 운영체제에서 유일하게 세로로 그어진 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초록색으로 화면에 보여드린 부분, 이 부분 실제로 저 부분은 의도적인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요. 의도적인 그런 부분들, 의도적으로 공간을 나눠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모바일 앱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컨텐츠를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분하기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 공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간을 띄워놓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덩어리의 개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이해하는 데서 사용자들이 덜 힘들게 하는 부분에서 이 공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은 이 화면에 대한 위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속이 운영체제에서 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실제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의도적인 화이트 스페이스, 시각적 정보 그래핑을 위해서 의도적 화이트 스페이스는 중요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덩어리의 구별을 여러분들께서 지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의 그룹핑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헤더를 붙여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크게 그룹핑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정보를 그룹 단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면의 좌측 정렬 영역을 우선적으로 시각의 흐름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위계를 정확히 제공하면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 시선이 여기를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나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정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은 레이아웃을 조금 더 잘 맞출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UI 디자인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I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선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리뷰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작업은 어느 시점이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UX, UI, GUI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의 순서는 실제로 작업의 순서와도 동일합니다. 먼저 모바일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팀이 결성이 돼서 우리 어떤 걸 하자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먼저 내부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건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거를 명확히 하는 게 이제 UX 디자인에서의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UI 시나리오 문서, UI 기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된 업무는 컨텐츠와 레이아웃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기획 문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화면 간의 이동, 화면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내비게이션도 포함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으로 GUI 디자인을 합니다. 컨셉트를 잡고 디자인 스타일을 잡고 컬러, 타이포그래피, 그 다음에 뭐 아이콘들의 형태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을 작업할 때의 순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UI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 할 거는 요구사항과 관련 정보의 수합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내부 목표, 관련 담당자 미팅 등을 통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요.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게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로 넘어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흐름, 정보 구조의 구성 등의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앱 내에 포함될 요소와 포함되지 않을 요소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 업무는 플로우 차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잡고 필요하면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잡기도 합니다. 자, UI 단계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페이퍼, 와이어프레임, 스케치를 작업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뭐 파워포인트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권장드리는 건 이렇게 손으로 먼저 그려보고서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옮겨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퍼 와이어 프레임 스케치 제공 받고 수합되고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자, 모바일 화면을 스케치로 그려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퍼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테스트, 즉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가능할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디지털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손으로 그려본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보는 단계인 거죠. 화면에 보시면 컬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표준 UI의 모습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모바일 앱으로 구현이 됐었을 때 과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포토샵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단계의 UI 시나리오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PPT로 작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UI 시나리오 문서에 근거해서 GUI 디자인이 진행이 됩니다. 포토샵을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디자인을 다 하고 난 이후에는 각 이미지들을 추출해서 개발자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UI 시나리오 문서는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획 문서입니다. 컨텐츠와 레이아웃 그리고 페이지 간의 내비게이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서, 일반적으로 기획 문서라고 총칭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 이를 기반으로 GUI 디자인이 진행이 되고요. 더 중요한 점, 실제 GUI 디자이너는 이 문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GUI 디자인으로 해석해서 내가 작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용자가 누구고 앱을 통해서 뭘 한다 그런 것들을 UI 시나리오 문서에 넣기도 합니다. 자, 소개 페이지입니다. 기획 문서에 대한 내용을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서비스 소개, 비즈니스 목적, 사용자 정의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명, 담당자, 서비스 컨셉트, 주요 기능,
서비스의 차별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뭐 텍스트로 적은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UI 시나리오 기획 문서에서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첨부한 문서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어떤 구조 안에서 있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구조도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UI 시나리오 기획 문서의 사례, 즉 페이지 레이아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포함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룩을 많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UI 시나리오 문서는 이렇게 화면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후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편에 실제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놓고 여기 넘버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넘버들이 이쪽에 같이 매칭이 돼서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파트에 관련된 정보를 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넣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UI 시나리오와 관련된 부분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번에 중요한 개념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디자인 패턴이란 개념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UI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실제로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레이아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쓰여졌던 레이아웃들이 많은 거죠. 자, 디자인 패턴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해결해 놓은 사례를 참조해서 내가 진행하는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냥 활용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 혹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UI 디자인, GUI 디자인 할 때 이러한 디자인 패턴의 개념이 있으면 좀 더 적절한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앱을 만들었는데 혹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메인 페이지가 페이스북과 유사하다. 그럼 타임라인에 속하는 거죠. 그럼 타임라인과 관련된 페이지들을 많이 찾아보고 적용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UI 레이아웃을 필요에 따라서 범주화하고 리서치를 진행을 하게 되면 UI 시나리오 문서로 그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려진 걸 보면은 사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 그런데 타임라인이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여러 개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내 폰에서도 캡처해 볼 수도 있겠고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타임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화면들을 여러 개를 보고 우리 거에 적합한 최대한 적합하게 표현이 된 것들을 찾아서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페이스북 타임라인 외에도 다양한 타임라인 디자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작업하는 페이지가 어떤 패턴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에 맞는 페이지들을 리서치해서 최종 작업물에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UI 시나리오를 UI 디자인 패턴으로 같이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면은 좀 더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아웃과 그리드 시스템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레이아웃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실제적으로 콘텐츠를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매체를 접하는 사람들은 콘텐츠를 좀 더 편리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리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아웃 작업을 좀 더 일관성 있고 질서 있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레이아웃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레이아웃을 진행할 건지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앱과 터치 제스처에 맞는 레이아웃을 학습하였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터치 제스처와 앱이 먼저 다뤄졌던 내용이고요. 자, 모바일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터치 제스처로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앱의 화면을 통해서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UI, GUI 디자인에도 이러한 측면이 반영이 돼서 디자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터치 제스처를 위한 운영체제별의 사이즈와 최소 크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GUI 하시는 분들은 저 수치 몇 개 안 되지만 외우셔야 되겠죠. 자, 앱과 터치 제스처에 맞는 레이아웃. 최소 터치 사이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우셨던 내용이고요. 모바일 앱의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의 기본 그리드와 그 형태와 역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I 디자인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총 3가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UI 디자인 프로세스. 자, 프로젝트 전체 진행 프로세스 중에서 UI 디자인이 언제 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각 업무에서 맡은 업무의 범위, 작업의 내용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UI 시나리오 문서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UI 디자인 패턴은 UI 시나리오 문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UI 시나리오 문서의 이해, UI 시나리오 문서를 바탕으로 GUI 디자인과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이 문서의 구성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거를 잘 해석해서 GUI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UI 디자인 패턴의 개념에서 여러분들께서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참조한다면 레이아웃 디자인을 좀 더 손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